제가 알기로는 사진 작업을 굉장히 오래 하셨더라고요. 예. 이렇게 사진을 하시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가 뭘까요? 예, 사진을 처음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후퇴를 하면서 우리 한국인들한테 많이 이양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럴 때에 부산에서 저희 친척 한 분이 일본 사회에 들어가면서 그것을 이제 저희 집안 어른한테 인계를 하고 갔어요. 그때 사진기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른께서 내가 12살 먹고 그 사진을 찍어준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제 그것이 잊어지질 않아가지고 직장에를 처음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사진기를 하나 사는 것이 제 이제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 계기를 가지고 1962년경에 직장에서 한 3년 근무한 이후인데 그때 사진기를 이제 주문해가지고 좋은 사진기를 하나 마련을 했어요. 한국 사진가 연구회라고 해가지고 야생화를 전공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거기를 야생화 연구회를 들어가니까 백학기라고 하시는 사진가가 계셨어요. 그분이 야생화를 전공으로 하신 분인데 그분께서 이제 자기하고 야생화를 같이 촬영하면 좋겠다. 그분하고 야생화를 연구하면서 이제 사진을 본격적으로 찍기 생겼어요. 그래서 야생화 하면서 이제 백두산도 한 3회 올라가서 백두산에 이제 꽃 찍고 한백산부터 지리산 한라산, 우리 무등산 이런 산에 있는 야생초를 많이 촬영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합쳐서 2006년경에 한국 야생화 책을 냈죠. 백두산과 남녘 들꽃이라고 하는 그 책자를 제가 처음으로 해서 광주 무등 그 갤러리에서 이 전시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야생화만 가지고 사진을 전시한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 야생화 저 사진이 겁나게 저로서는 큰 역할을 해준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진전을 또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양하게 뭐 풍경 사진하고 인물 사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해놓으면 좋은 것 같지만은 이 전문성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담양에 사니까 담양에 국한된 사진만 내가 사진첩을 하나 내야겠다 해서 낸 것이 바로 가사문학관 축향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가사문학관하고 그다음에 소세원, 독수정, 환벽당, 식영정, 이렇게 면왕정, 담양에 가차군 이런 좋은 그 문학 시설 있고 문화재가 있는데 구태여 멀리 갈 필요가 뭐 있겠냐. 그래서 제가 이 가사문학 축향이라고 하는 이 책자를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 뒤에 이제 저 소세원 48령이라는 책을 그 다음에 내게 되었는데 이 소세원 책을 내게 된 동기가 하서 김민우 선생님이 이제 소세원을 많이 왕래하면서 소세원 48령을 우리 김민우 선생님이 작사를 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뭔가 하고 이제 그놈을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소세원의 자연을 전부 노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다. 그래서 48령을 이제 사진으로 풀어서 내가 찍어야 되겠다. 순간적으로 오면은 안 보이지만 나는 여기서 계속 다니니까 1년 12달 다닌 거예요. 어떻게 가서 그 책을 만드는데 약 한 7년 이런 세월을 이렇게 두고 찍었던 것을
만들어서 이제 소세원이라는 책을 만들었죠. 아니 저는 7년 동안 한 곳을 그곳만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찍어낸다는 게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애정과 그 노력이신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이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제도 소선 그제도 갔었어요. 가서 많은 사진이 있지만은 그 속에 쌓여 있는 것을 찍기 위해서 또 가야 하는 거예요.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따가 제 방을 잠깐 들여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수천 수만 장 있어요. 이따 자료가. 이제 사진으로서 제 생각은 현재까지 찍어놓은 사진을 축소 이제 각 장르별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종합 사진책을 하나 내고 싶어요. 왜? 내가 해왔던 것이니까 그것도 하나쯤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 장르를 선정을 해갖고 책을 한번 크게 이제 낼 생각을 해갖고 제가 요새 스캔을 쭉 하고 있어요. 그것이 제로서는 사진으로서는 아마 마지막 작품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요즘 혹시 특별히 관심을 갖고 혹시 찍고 있는 건 있으세요? 그전에는 사진을 남들이 좋은 풍경을 봤다. 무등산에 진달래가 피었다. 그걸 저도 찍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게 야심이 있어갖고 그래서 나도 찍으려고 그렇게 수없이 찍고 다녔는데 요사이는 이제 어떤 사고로 좀 전환이 됐냐면 사진이 잃어버리는 세월 그런 등등을 지금 저는 요새 촬영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리는 세월이라고 다시 풀이하면 지나간 세월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옛날에 살았던 모습들의 흔적들을 내가 현재로서 찾을 수 있는 찾아갔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선생님이 찾고자 하는 아름다움은 뭘까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요, 첫째 이러더라고요. 나이를 먹고 나니까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때가 행복했다. 옛날이 행복했다. 이것을 내 혼자 취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리고 남한테 그것을 전달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사진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사진의 매력은 이런 거다. 제가 보기에는 사진은 결과적으로는 인간 삶의 어떤 과거를 표현하는 거, 현재를 표현하는 거. 이게 결과적으로는 제일 좋은 사진이에요. 사람 사는 이야기를 찍은 거예요. 사람이 사는 이야기를 찍어놔야 그것이 영구성이 있고 후대에 가서도 항상 감명을 주는 것이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람과 연관된 사진으로 가야 된다. 기본적으로는 사람 사는 이야기를 찍어야 된다. 선생님이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거는 이제 예술가이자 한 개인으로서의 그 부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 살아놓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기 자신은 성실하고 건전하고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남한테 나쁜 짓 하고 살았다. 뭐 어쨌다 이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마 자기를 더 위주로 해서 생각할 거예요. 나도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자립해서 내 혼자 이렇게 잘 사는데 거칠게 살거나 근본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도리어 날 보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남이야 어떻게 이야기를 하든 간에 자기 본심대로 자기의 갖춰진 인생대로 그냥 굳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현명한 일이다.